저는 예, 오늘 그 열린민주당 TV의 당원의식 교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타로 좀 보는 느낌이. 나에 대한 설명을 다른 사람이 재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하지만, 그 조사된 그 데이터를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설명하시는 분의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그분 까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뭐 그분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설명하신 분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저기 예전에 뭐 무슨 여시제에서도 연구했었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전 관심 없고요, 그런 거.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약간 좀 동의하기 힘든 그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타로점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 그 타로는 그거잖아요. 예, 카드를 막 섞어가지고 카드 쭉 넣고 막 이제 하나 까보라고 합니다. 하나 딱 깝니다. 그러면 그 타로 그 타로 좀 보는 사람이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그 이제 막 배운 사람은 고지고대로 그 앞에서 온 사람, 그 손님의 그 상대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그 자기가 배운 그대로 그 카드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전세실년님. 네, 감사합니다. 그,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그렇고, 이게 좀 연륜이 높아가가지고, 예, 짬이 좀 되고, 예, 짬이 좀 되고, 세상 좀 알고, 눈 좀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골라낸 카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자기 앞에서 현재 자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분석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깐 카드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타로점을 보시는 분이 영험하냐 영험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웃었거든요. 보면서 예, 좀 보면서 낄낄대고 좀 웃었는데 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더라. 예, 보면서.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주진영 최고가 분명히 처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설명해 주시는 그분의 의견이지, 내 의견이 아니다. 내 의견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열린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이분이 연구자로서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그 연구자의 이 앞에 계시는 분의 개인 의견이지 우리 의견 아니다라고 예, 처음부터 밑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맘 편하게 이제 보면서 웃으면서 예, 그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를 이제 다 떠났어요. PPT로. PPT로 싹 떠났는데, 모든 자료들을 싹 떠났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하면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를 향해,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마 한 새벽 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서, 제가 예, 몇 가지만 한번 저의 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의 생각. 제가 분석한 제가 또 설명충 아닙니까? 설명충이고 제가 또 설명 잘하잖아요. 설명 잘하고 이렇게 또 데이터 또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저만의 어떤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그냥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쓸데없는 거는 예, 그냥 건너뛰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개만 예,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당원이 총 1604명. 예, 이 당원은 누구냐면, 예, 돈 내는 당원들인 것 같아요. 돈을 내는 진성당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6,869명, 응답률 64%, 예, 70%를 육박하는 응답률입니다. 웬만한 어떤 여론조사도 사실은, 응답률 거의 뭐 한 5%, 3%, 그리고 표본 뭐 500명에서 1000명, 그 정도 사이인데, 이 정도면은 이 조사에 나온 데이터는 정확하다. 예. 오차 범위 같은 걸 따질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예, 일단 데이터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예, 그렇게 일단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여 대비 응답 종료 93.9%. 거의 다 이제 응답을 다 종료해 주셨다는 거죠. 응답을 하시다가 아이 귀찮아 하고 이제 집어 던지신 분들이 6.1%가 있었고요. 끝까지 응답을 종료하신 분이 93.9%.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0.7%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표본 오차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00%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0%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사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구성인데, 권리당원 구성이,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 채널의 구독자 구성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채널이 열린민주당 채널입니까? 혹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채널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채널을 만든 적이 없고,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는데, 이게 쭉 보니까, 남성 60%, 여성 40%. 저희 채널도 그래요. 저희 채널도 남성 60, 여성 40입니다. 희한하게. 딱 그렇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18세에서 29세, 우리도 딱 한 명 있어요. 우리도 딱 한 명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딱 한 명 있어요. 진짜로. 18세에서 29세 사이가. 그리고 30세, 39세가 9명이고, 우리가 조금 되거든요. 숫자가 몇 명 됩니다. 18세에서 29세 딱 한 명이에요. 진짜로. 딱 한 명이고. 그리고 40세, 49세가 가장 많고요. 저희 채널도. 그리고 50세, 59세 비슷비슷하고요. 60세 이상, 저 정도 되고. 저희 채널의 구성과 거의 똑같습니다. 수준이. 너무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이냐, 외국이냐만 저는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이 연령대가 거의 똑같은 거를 봤을 때, 거주지도 똑같지 않겠느냐. 거주지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럴 것 같아요. 서울, 인천, 경기 쪽에 많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 조금씩 흩어져 계시고, 뭐 해외에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은 쪽이 7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아요. 이 숫자가 가장 700만원 이상, 가장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진영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가장 많을 수가 있냐. 보통 이제 호리병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호리병 스타일이어가지고 중간이 가장 많고 위하고 아래가 제일 좁은데 지금 저 조사 결과는 지금 위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열린민주당, 당원이 되신 분들은, 약간 좀 허언증이 있다. 자신이 부풀리길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노다리 미쳤구나 하고 저에게 돌을 던지겠죠. 그게 무슨 분석이냐. 따라서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지금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강성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 쪽의 상식 진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이 선명하고 그리고 할 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일 경우에 어떤 스스로 저 700만 원이 혼자서 700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봤을 때 연령대가 30, 49세, 50, 59세가 가장 두텁잖아요. 여기 두텁기 때문에 요 나이대가 대한민국에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좀 많이 좀 분포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이 혼자 외벌이가 아니고 쌍벌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7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응답하시는 분들이 내가 번 돈 말고 같이 바꿔더러이 되셨든 아니면 남편이 되셨든 와이프가 되셨든 합산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자영업자이신 분들도 많고 쌍벌이이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강성이고 생각이 명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 경우에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도 누구에게 밑에 있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밑에 계시는 분들보다
자신의 어떤 그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 예, 지역구는 더불어. 예, 그리고 비례는 열린. 여기 다 그렇게 했죠. 이거 제가 왜 이거 타로 좀 본다고 생각을 했냐면 조사 결과가 그냥 딱 저예요. 조사 결과가 야 마법도 쭉 보니까 모든 결과가 저로부터 별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다 딱 접니다 그냥. 그래서 타로 좀 보는 느낌이 들었다. 예.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히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분석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웃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어쨌든 예,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예, 이것도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열린민주당 당원 뭐 98% 열린민주당 지지자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요것도 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자료이고 이것도 요거는 이제 요건 누가 다 아는 거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더 센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 특수 목적을 가진 특수부대 민주당이라고 해서 열린민주당을 응원했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한 결과이고 건너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제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요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다 따오긴 다 따왔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가? 요거다. 예. 여기부터 이제 전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분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분석이 분석해 주시는 분이 분석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본인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장사하시려고 빗장을 많이 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거의 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정신세계와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정신세계가 또 적어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동의 못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게 지금 당원 의식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에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사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사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열린민주당에게는 당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진성당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민주당은 그 진성당원 10,000명 뒤에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 뒤에 또 누가 있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표를 주었던 1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또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린민주당을 이룬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조사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150만 명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열린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에 포함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금을 내면서까지 돈을 내면서까지 진성당원으로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원래는 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열린민주당까지 와서 열린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서 진성당원이 되어서 투표권을 갖고 의견 결정권을 가지면서 열린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조사해보지 않아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근데 지금 이 조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 좀 포커스가 보는 방향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바레유통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 열린민주당의 정치적인 진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관계에서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지원,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과 여당과 이견시 당 목소리를 내야 61%. 자, 이거 예, 일단 질문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질문 문항을 제가 정확히 본 것은 아닌데 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질문 이거를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는데 대통령과 여당과 이견시 당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이 질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면 대통령과 여당과 이견시에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니다? 무조건 동의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분리해서 물어봤어야 해요. 이건 분리해서 물어봤어야 하고, 이거를 같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같이 묶어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1%가 나오고 36%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이견시 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가 61%입니다. 이 답변 61%에는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관료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약간 뜨뜨미지근한 모습, 협치를 한 해 만에 뭐 협력을 한 해 만에 약간 그 어떤 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퍼센테이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대통령을 지우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기원, 성공을 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74%이면은 대통령에게 집중해야 된다가 14%인 거고, 요 61%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그리고 정부의 관료들, 행정부 관료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정부와 당이 추진해야 될 가치,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인 것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것들을 위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이제 열망을 가지고 열린민주당으로 모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원래 처음에는 흐름을 쭉 이제 보자면 맨 처음에는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콜라보를 보면서 감동한 사람들이 저 둘이 손을 잡는 것을 보면서 야, 일 내겠구나. 일 내겠구나.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비례대표를 저기 미한당에게 다 뺏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다가 뺏길 그 비례 의석을 지켜줄 지금 열린민주당의 출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명씩 추가되는 후보들을 보면서 그 후보들이 그 시민의 부름에 답하는 것을 보면서 최강욱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최강욱, 황희석, 주진형, 김성회, 이런 분들이 속속 합류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와, 이게 웬일이냐, 김진애, 김진애가 열린민주당에 추천을 하긴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몰랐는데 왔어, 김진애가 왔어, 최강욱이 왔어, 황희석이 왔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 콜라보를 보면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전국적인 어떤 퍼센테이지는 5%, 4%에서 5%대였다가 그 지지율이 15%, 16%까지 쭉 올라갔던 것은 그 안에 그 열린민주당으로 모였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래, 저기가 찐이야. 저기가 검찰개혁 할 곳이야. 저기가 언론개혁 할 곳이야. 저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혹시 민주당에서 혹시 좀 이상한 모습 보일 때 저기서 뚫고 나가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15%, 16%가 빵 모였던 거예요. 그랬다가 투표하기 일주일 전에 깜깜이 기간에 쭉 빠졌죠. 쭉 빠졌습니다. 왜요? 의석수 과반 못 넘을까봐 질까봐, 미통당 미한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발려버릴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더불어시민당에게 뭐하러 줘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표가 쭉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생각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에 모여 계시는 분들은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제일 첫 번째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미룰 수 없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 최강욱,
최강욱이면 이 두 가지 해줄 수 있을 거야. 가장 맨 앞에서 싸워줄 거야.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을 해서 국회에서 그 무엇에도 쫄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맞서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이 쫙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조사하면 하나만 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분석이 여긴데, 문제되는 지점이 딱 요거예요. 여긴데, 열린민주당의 진로와 추진 방향, 이제 대중성이 약해져도 이념적인 선명성 유지해야가 74%입니다. 그리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야 된다는 분이 24%예요. 정확하게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약 24%가량은 이거 좀 확장력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고요. 하지만 74%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도 확장력보다 일단은 지금은 선명성이 중요해. 선명성이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으로 가야 돼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24대 74 정도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데 결과가 저렇게 나왔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이라고 해도 나는 무조건 100% 대중성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선명성, 그냥 다른 당원 더 안 들어도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열린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딱 요 정도일 거예요. 마음속에 24대 74. 그 정도의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성과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내가 88%. 그 외에 이슈 발굴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검찰개혁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말고 그 외에도 무슨 여성 문제라든지 요즘 열린민주당 내에서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던데, 스물스물 또 올라오고 있던데, 무슨 여성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섞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가 11%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검찰개혁이 중요해라는 마음이 88%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열린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강민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전문성. 요즘 또 엊그저께 또 스트레이트에서 사학에 대해서 나왔죠. 수원대에 대해서. 그 수원대와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은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다 낍니다. 사학 문제에도 끼고, 언론 문제에도 끼고, 건설업자 문제에도 끼고, 세상 대한민국 모든 문제에 안 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 갔어? 제가 이 선명성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혹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황금정원님, 감사합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면요. 자, 제가 이걸 띄우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띄워놓은 거 아니고요. 그런 선문답하려고 띄워놓은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자, 저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름 강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저 뒤에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물이 시작한 곳은, 발원지는 아마 저 위에 어딜 겁니다. 저 위에 어딘가에, 에서 발원을 한, 샘이나 이런 데서 발원을 한 발원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강의 물이 저만큼 고였을 때는 단순히 그 샘에서 나온 물만 가지고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양쪽에서 지금 이 양쪽에 있는 이 위에서 눈이 녹은 물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눈이 녹은 물이 마찬가지로 일로 오고요. 양쪽으로 스며들었던 어떤 물들이 깊은 곳을 따라서 물길이 흘러서 아마 저 강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강에 물길이 생겼을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열린민주당에 소속한 분도 아니고요.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행적과 같이 해왔던, 처음부터 함께 해왔던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저렇게 이제 그 강이 흘러갈 때 양쪽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강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저 강의 양쪽을 파가지고 저 강을 넓게 만들어요. 예. 저 강을 이렇게 넓게 만듭니다. 지금 저거보다. 예. 그러면 확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넓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 강에 있는 총 물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까? 저 강을 더 넓게 만들면 저기에 더 많은 물이 모이나요? 그렇지 않죠. 예. 오히려 저 강에 더 많은 물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강을 더 깊게 파는 거예요. 저 강의 바닥을 더 깊게 파면 그 판 만큼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저 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 강물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 강을 폭을 넓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강물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강의 강바닥을 파가지고 강을 깊게 만들어야 강물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땅 강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그 강바닥에 파졌기 때문에 강 쪽으로 더 모이겠죠. 그만큼 더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강바닥만 탁 파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물이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바닥만 막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우물이 됩니다. 우물. 그럼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죠. 예, 세상 일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우물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우리 우물에 다 모여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바닥을 깊게 더 파는 것이 오히려 저 강물의 수량을 늘리는데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게 더 과학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명성을 그 설명하시는 분은 그 선명성이 대중적인 어떤 그런 확장력에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저 산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 세상이 넓으니까는 저게 무슨 개울인지 개천인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옆에 보시면은 길 보이십니까? 요 길이 그 강 옆에 있는 길을 봤을 때 이 강의 크기가 지금 가늠이 되실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강물이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 요 만약에 사람이 요 길에 가가지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큰 강입니다. 이 자체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잠시만요. 제 얼굴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지지율이 약 5%에서 6%, 7%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3% 정도에 현재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율 자체가. 근데 그리고 당원은 한 10,000명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 열린민주당은 16%, 17%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정도 지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선명성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도 16%에서 17%가량까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여유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가 사라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열린민주당이 그냥 당연히 그냥 그 다는 못 받아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표 중에 7, 80%는 그냥 바로 받아가겠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지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더 강성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권의 가장 첫 번째 목표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적폐청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속해 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당원이 아직 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아직 지지하진 않지만, 열린민주당의 당원이 되지 않았고, 열린민주당의 그 지지 성향으로 아직 분류가 되진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의 그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 당원으로 흡수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열린민주당 같네요. 네, 미안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열린민주당이 그분들을 다 흡수했나요? 당원으로? 열린민주당이 그 선거 당시에 열린민주당에게 표를 줬던 150만 명을 다 흡수했습니까? 당원으로? 아니잖아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새로운 이슈를 발굴을 하고 다른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받아가지고 확장성을 노린다는 이름으로다가 그 어떤 예리함,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리함, 날카로움을 그 오히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선명성을 무기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도 아직도 확장해야 될 대상이 한번 지지를 받았던 대상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 가격이 올라갈 그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갭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한 번도 우리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로 흡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냈고 열린민주당의 진성당원은 아니었어도 그 열린민주당의 그 당원으로서 한번 했던 사람들, 원래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김종상님 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돈 내는 사람만 진성당원이고 투표권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만 당원이라고 한번 조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권리당원만 이제 그 당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어떤 분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원으로서 지금 등록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권리당원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숫자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한번 당원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열린민주당을 응원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이 검찰개혁만 이야기하고 열린민주당이 언론개혁만 이야기하고 적폐청산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만 계속 얘기하고 언론개혁만 얘기하고 너무 선명성을 가지고 있고 너무 선명해가지고 나는 열린민주당 당원이 되지 않겠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인간의 가장 큰 적, 귀찮음. 귀찮음. 하고는 싶은데, 귀찮아. 예. 막상 하려니까 귀찮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편하게 해줘야 돼, 간편하게. 당원 가입과 그리고 당비 납부를 간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둘째,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형편이 될 때 후원회비라도 납부할 수 있게끔 당비를 내는 투표권 없어도 되고, 난 그냥 열린민주당 당원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민주당 당원이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당원들을 일단 끌어들이고, 그 중에서 또 몇 명이 일정 부분이, 그 진성당원으로 또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고, 또 진성당원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진성당원이라고 해서 당비 내는 당원으로다가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진입장벽이 살짝 높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을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2년 지금 현재 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 선명성만 계속 주장을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 번이라도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열린민주당 쪽으로 끌고 오는 게 훨씬 더 쉽고 그게 맞는 거지. 한 번도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열린민주당에 지지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쪽에 가가지고 그 지지층이나 당원을 모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설명해 주시는 분, 그 설명하신 분, 그분의 생각인 거고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 직업이 그렇어요. 직업이 그거 아닙니까? 예. 컨설팅. 예. 컨설팅 아니면 컨설팅. 원래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요. 제가 타로점 보는 느낌 많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타로점 보는 느낌 들었다고. 예. 그 타로점 보시는 분들이 좋은 얘기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좋은 얘기만 장사가 안 되고 그 중에서 특히 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좋은데 요게 문제다. 정말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요거 이 카드 지금 고른 그 카드가 진짜 최고의 카드고 정말 다 좋은데 이 카드가 딱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딱 채우려면은 이거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모든 이거 보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생년월일이 그렇구나. 8월달에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7월달에 태어났네. 참 요것 좀 아쉬운데 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요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당신에게 없는 그 운이 딱 있는데 요 카드가 그걸 채워줄 거야. 이거 사사사사사 꼬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뭐 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 이제 임시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가 다 불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거를 카드를 뒷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면서 든든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든든하잖아요. 예, 그런 거 이렇게 뒷주머니에다 탁 꽂고 다니면은 든든하죠. 용하다는 우리 타로 좀 보는 그 아줌마가 요거 갖고 다니면 나에게 문바를 세워준다고 하니까 뒷주머니에 꽂는 순간 자신감이 팍 차오르죠. 예,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가장 동의할 수 없었던 것, 열린민주당의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극단적이다. 네. 당원의 성향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이라고 얘기해요. 극단적이라고. 이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극단적이랍니다. 극단적. 이 당원이 극단적인 게 아니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런 당이 다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당 많이 상대해봤는데 뭐 이런 당이다. 무슨 당원들이 뭐 다 또라이인가 봐.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검찰개혁.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칫솔질하다가 언론개혁. 아침에 그냥 눈 뜨다가 눈곱 떼면서 눈 이렇게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검찰개혁 이런 사람들만 모였어. 여기는 10,000명이나 있고 6천 몇 명, 거의 7,000명 조사를 했는데 무슨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 예? 보통 다른 사람들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한 반반 나뉘거나 아니면 서너 개를 이렇게 나뉘는데 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똑같아. 이상한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해. 극단적이라고. 그러면서 진단을 하기를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뒤에 보이는 저 동네를 다 먹고 싶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당이 아니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정당이고 그 선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선명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열린민주당의 당원이 되지 않았고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그 열린민주당의 선명성의 매력을 느꼈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일단 그걸 다 채우고 송만만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걸 다 채우고 일단은 그 선명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놓고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이거 더 이상 이거 뭐 땡길 수 있는 사람 다 땡겼어. 이제 없어 이제. 예. 지지율 20% 25% 나오고 당원 숫자가 10만 20만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근데 더 늘리고 싶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 앉으면 눕고 싶고 누르니까 자고 싶고 예?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안 되겠어. 우리도 한번 대통령 한번 배출해보자.
네?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우리도 대통령 한번 배출해보자. 우리도 지역구에다가 막 후보 막 내가지고 우리도 한 150석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예. 목표가 그거면 목표가 만약에 지역구에 막 후보 막 내가지고 우리도 한 150석 만들고 우리도 대통령 후보 만들어가지고 예. 더불어민주당이랑 막 한판 붙고 예. 만약에 그럴 때가 왔다. 그때 필요한 처방이죠. 그때 필요한 처방. 예든크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열린당이 쉐빙선이며 선도그룹이라는 거 모르더군요.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모르고 그리고 그분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전 못 본 정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이게 분명히 진보 정당 같은데 뭐 정의당을 막 연락 가 정의당 되게 싫어해.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그 처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확장성과 대중성을 확보해야 될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예. 제가 다시 말했지만 우리 그 최강욱 대표 대선 후보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린민주당이랑 진짜 한판 뜬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국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단일화시키고 막 이제 그래야 될 일이 생겼다. 그때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지역구에다가 후보 막 내가지고 전국의 지역구에 막 후보 내서 우리도 막 150석, 130석 뭐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선명성을 가지고도 지금 그 당원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그 빈틈이 갭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부터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예. 나중 얘기다. 나중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 그거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조사가 하나 또 있었는데 결과가 하나 또 있었는데 제가 뭐 이거를 왜 떠났냐면 하도 헷갈려가지고 일단은 표를 다 떠놓고 제가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따로 지금 분석을 하려고 제가 떠났는데 다는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방송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들어와서 다는 못 보고 몇 가지만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거 이제 몇 가지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거 있어요. 되게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 여성 이건가? 여성이 차별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알겠다. 이거다. 요거를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실 인식. 예. 너무 웃겼습니다. 이거 보면서 빵 터져가지고. 예. 이 젠더 균열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젠더 균열. 해가지고, 열린민주당 내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균열, 내부 분열의 어떤 뭐라고 하나, 경고성. 예, 경고를 보내는 중에 하나가 이 젠더 균열입니다. 젠더 균열인데, 보면은, 여성차별이 존재한다. 현실인식입니다. 여성차별 존재한다 54%, 여성차별 존재 없다 39%, 모르겠다 7%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예.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남성 당원 중에 반은 여성차별이 없다. 여성 당원들은 여성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는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진짜 현실 인식에 대한 어떤 답변인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냐 이게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답변인지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인식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제 주변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만큼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으나 남성에 대한 차별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답변하신 분들 이 안에 계시면 답 좀 해주세요. 지금 저 답변 중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에다가
답변하신 분 이 안에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 계시면.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문항을 보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문항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남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는 문항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 문항에다가만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젠더 문제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지만 남성에 대한 차별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즉 현실 인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대답이라는 거죠. 현실을 반영한 대답. 굉장히 저 답변에 의하면 반 정도 반대치는 분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분들은 현실을 그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왜 없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4%고, 그리고 39%나 7%는 여성에 대한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다 표시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남성분들이 지금 월등하게 여성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남성분들이 봤을 때 여성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보다, 첫째, 나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 나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아 도 저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도 차별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빼기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열린민주당에서 당원의식 조사란 겁니다. 당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한 답변에 의해서 열린민주당의 정책이 정해질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자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자료가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들이 알고 답변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답변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반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답변하는 사람이 자신의 답변이 열린민주당에서 이것이 정책에 활용된다는 것을 100%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지금 중요해. 다른 이슈 하지 마. 지금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건 딴 당에서 하라 그래. 그럼 정의당에서 하잖아, 지금. 그럼 민주당에 지금 많잖아, 패미들. 그 무슨 열린민주당까지 거기 젠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하게 생겼어? 지금 열린민주당에서는 지금 선명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되는데, 괜히 얘가 답변 잘못했다가 이거 정책에 반영돼가지고 이거 뭐 여성 문제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포함돼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분명히. 이것은, 이 모든 조사는 조사 대상이 이 조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100% 인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론조사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론조사한 거 전화 걸어가지고 ARS로다가 여론조사한 거랑 똑같이 저걸 분석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이상하죠. 저게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이상한 거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사를 응답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응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혹은 그 당원으로 계시는 남성분들이 뭐 또라이여가지고 세상에는 여성차별이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존재를 하긴 해. 하지만 첫째, 남자도 차별받잖아, 또 쌤쌤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몇 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차별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셋째, 이거 괜히 내가 답 잘못했다가 이거 열린민주당에서 여성정책부 두고 나오는 거 아니야? 패미정당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정의당을 보고 놀란 가슴, 열린민주당의 설문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없어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이거 신경 쓰지 마 라고 답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ARS를 통해서 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일단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만